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함께 생각해보고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인적이 드문 사거리. 빠르게 달려오던 흰색 자동차 한 대가 빨간색 신호등을 발견하고 천천히 멈춰섰다. 차 안에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탄탄한 몸을 가진 청년이 운전대에 기대어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다. 청년의 이름은 누리. 대기업의 가전제품을 옮기고 설치해주는 전문 기사로 취직해서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만 쉬며 일만 해온 지 거의 1년이 다 되었다. 누리는 처음으로 금요일, 토요일 휴가를 내어 남해로 2박 3일 캠핑을 온 것이었다. 밤마다 유튜브로만 보던 캠핑 영상처럼 자신도 캠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야 실행한 것이다. 사실 이번 휴가는 누리에게 큰 용기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휴가 한번 쓴다고 사수형에게 말할까 말까 고민만 100번도 넘게 했기 때문이다. 2인 1조로 무거운 가전제품을 옮기는 업무 특성상 사수형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사수형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녀오라고 했는데 휴가 기간 동안 누리 대신 일해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었다. 워낙 말수가 적고 성격이 착했던 누리는 그 사실을 일한 지 1년이 다 돼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누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며칠 전부터 캠핑 준비를 했고 드디어 오늘 캠핑장에 도착해 텐트를 치고 장비들을 세팅했다. 그리고 고기를 구우려는데 불사. 고기를 구울 그리드를 깜빡하고 안 가지고 온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마트로 후라이팬이라도 사려고 차를 몰고 나온 것이다. 잠시 멍하니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창 밖에서 새끼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다. 자동적으로 고개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는데 노란색과 흰색이 섞인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중앙선 너머 도로와 인도 사이 턱 아래에서 꼬물거리는 것이었다. 누리는 순간 자신이 후라이팬을 사러 마트를 가고 있었다는 것도 있고 빨리 신호가 바뀌어서 유턴을 한 다음 새끼 고양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신호가 바뀌었고 유턴이 나올 때까지 빠르게 직진한 다음 유턴을 했다. 다시 새끼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던 사거리에 가까워졌을 때 누리는 그곳으로 향하지 않고 우측에 있는 마트 주차장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미 어떤 중년의 남자가 그곳에 차를 정차시켜서 새끼 고양이를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누리는 잠시 그 남자가 있는 곳을 흘낏거리며 지켜보면서 그 남자의 선함에 감사해 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새끼 고양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도 생각했는데 사실 누리는 기분이 묘함을 느꼈다. 분명 다행스러운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저 남자가 아닌 누리 자신이 새끼 고양이를 도와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저 남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나쁜 생각도 올라왔다. 누리는 일단 마트에 들어가 후라이팬을 사고 나와서 새끼 고양이가 있는 곳으로 갔을 때 만약 새끼 고양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새끼 고양이를 자신이 도와주고 그 자리에 새끼 고양이가 없다면 그 남자가 데리고 가서 돌봐주기로 한 것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누리는 마트로 들어가 곧장 후라이팬을 찾아 손에 들고는 거의 자동적으로 흰 우유 하나를 샀다. 새끼 고양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먹을 것을 주려는 착한 의도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새끼 고양이에게 사람이 먹는 우유를 주면 안 된다고 한다. 사람 먹는 우유 먹여서 잘 키운 사람들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고양이 건강에 악영향이기 때문에 고양이용 우유를 먹여야 한다고 한다.
누리는 새끼 고양이가 그곳에 있을지 없을지 너무나도 궁금했다. 빠르게 계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와 아까 그 남자가 아직도 있는지 살펴봤다. 남자와 정차되어 있던 차는 보이지 않았다. 누리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마트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천천히 새끼 고양이가 있던 그곳으로 다가갔다. 원래 새끼 고양이가 있었던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누리는 또다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잠시 그 자리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안전하게 차를 정차시키고는 생각했다. 이상하단 말이지. 어쩌면 다쳤을지도 모르는 새끼 고양이를 아까 그 사람이 데리고 갔다면 다행인 일인데 왜 내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거지? 누리는 새끼 고양이에게 주려던 우유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뭔가 찝찝한 기분도 들고 우유도 자신이 먹으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야옹. 새끼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누리는 잽싸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다. 가로수인 플라타너스 나무 뒤쪽 인도 위에 아까 봤던 노랗고 하얀 그리고 정말 조그마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있었다. 아까 그 남자가 도로에 있던 새끼 고양이를 인도로 올려놓고 간 모양이었다. 자세히 보니 오른쪽 왼쪽 뒷다리를 전혀 쓰지 못했고 거의 탈진 상태로 보였다. 게다가 근처에 개미굴이 있었는지 개미들이 새끼 고양이 위로 너무 많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누리는 순간 두려움과 함께 갈등에 휩싸였다. 생각만으로 되풀이하던 상상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일단 개미들을 털어내고 개미가 없는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새끼 고양이는 야옹거리면서 두 앞발의 힘만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거의 그 자리에서 힘만 쓰고 있을 뿐이었다. 조심스럽게 새끼 고양이를 들었다. 너무 가벼워서 놀랐지만 우선 개미를 털어내고 개미가 없는 덤불 아래에 내려놓았다. 당장 해야 할 일을 끝낸 누리는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까는 생각도 안 났던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사람 손을 자꾸 타면 어미가 새끼를 버린다던데 어쩌지? 새끼는 4시간에 한 번씩 우유를 먹여야 한다던데 데리고 가야 하나? 데리고 갔는데 바로 죽으면 어쩌지? 데리고 갔는데 어미가 나타나서 새끼를 찾으면 어쩌지? 동물병원을 데리고 가는 게 먼저일까? 누리는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아까 그 남자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감과 모른 척 지나갔을 때의 죄책감 사이에서 그 어떤 것을 선택하지도 못한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누구라도 지나갔으면 좋았겠지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다. 누리는 선택해야만 했다. 새끼 고양이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새끼를 찾을지도 모르는 어미를 대신해서 설사 새끼 고양이가 죽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 아니면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지금 여기 개미로부터 안전한 곳에 옮긴 것까지로 정하고 그냥 두고 갈지. 얼마 전에 도로 지나가는데 새끼 고양이가 그 반대편에서 차선 그 턱 있는데 꼭 붙어갖고 울고 있더라고요. 신호저 대기 중이었는데 근데 저렇게 쓰면 위험할 것 같아갖고 차를 돌려서 이제 저쪽 가갖고 유턴 해갖고 가고 있는데 이미 누군가가 서갖고 고양이를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냥 안 가고. 그래갖고 가시고 나서 저도 이제 가서 이거 어미 이런 거 같고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도 가고 해갖고 내려서 봤더니 그 차에 치였나 봐요. 그리고 뒷다리 한쪽으로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좀 말랐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데리고 가서 뭘 치료를 하든 키우든 해야 되는 게 맞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지? 주변에 이제 개미들이 자꾸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살짝 들어가고 개미 없는 곳에 이제 갖다 내려놓고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그 사료를 사갖고 사료를 좀 몇 개 떨궈 놓고 네. 그러고 그냥 왔는데 근데 마음에서는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근데 곧 죽을 것 같긴 했거든요. 근데 네. 그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죽을 때까지라도 데리고 있어야 되나 그냥 놔둬야 되나 이거 엄청난 갈등이 막 있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마음에서 크게 일어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 좀 크게 일어난 부분이라서 근데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쵸. 예.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은 데리고 가서 키우는 거예요. 키우거나 치료해주거나 그래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았는데 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네, 이걸 또 이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계속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죠. 네. 네. 이럴 때는 이게 자꾸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되나 그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냥 생각이 많은 것 자체가 지금 나의 어떤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은 마음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따르지 않은 부분이 내가 지금 뭔가 혼란한 부분에서 오는 건지 네.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들여다봐야 될지. 네. 그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원래는. 그래서 뭐, 왜냐하면 나에게 또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는 막 그 갈등의 요인이 너무 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뭐 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불쌍하지만 놓고 갈 수도 있고, 이거 선택의 문제인데, 그게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제 죄책감 같은 게 들 수도 있고, 그걸 놓고 지나갔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내가 내 안에 너무 착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오히려 그런 게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점이자 항상 장점이 뭐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인데 그 생각을 충분히 고찰을 하시는 습관이 많기 때문에 자꾸 내면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생각이 많아져서 복잡해지는 것도 있죠. 그거를 좀 단순화하는 작업도 필요하긴 할 수는 있는데 당장 제가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거는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조언을 드리는 게 가장 적합하긴 하죠. 근데 일단은 그런 선택은 어차피 나의 선택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고 일단 결정 내렸으면 돌아보지 않으셔도 괜찮은 것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정리가 좀 빨리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죄책감이 왜 나는가?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도 왜냐면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항상 이제 판단의 우선순위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같이 사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각자 또 개체들은 또 개체 나름대로 각자가 또 각자의 일을 운명과 이런 거에 따라서 돌아가는 부분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건데 그게 총합을 따질 때 어떤 게 더 긍정적인가 판단을 할 필요는 있고 그리고 나서는 결정을 내렸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내린 결정에 충실하고 혹시라도 그게 꼭 이 건이 아니었더라도 나중에 이제 다른 사안에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걸 또 받아들여서 다음에 개선하고 이런 방식이 괜찮을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직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부분 중에 말씀해주신 전부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